네, 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네. 오늘은 눈밑이 꺼졌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슬라이드 좀, 네. 젊은 시절에는 그 탱탱볼처럼 얼굴 표면이 이 주변이랑 경계가 없이 정말 매끈하다가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함몰된 부분하고 또 돌출된 부분하고가 뚜렷해지죠. 근데 이렇게 젊은 시절에도 표정 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매끈해 보이지만 표정을 지으면 함몰부하고 돌출부가 만들어지죠. 그게 표정이죠, 표정.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짓지 않고 있으면 얼굴이 진짜 매끈하죠, 탱탱볼처럼. 근데 표정을 지으면은 이렇게 함몰 부분하고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얼굴살이 다 똑같이 골격이나 근육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얼굴살 중에서 인대가 있는 부분, 인대가 있는 좀 딱딱한 인대가 있는 부분은 골격이나 그 베이스에 있는 근육에 딱딱하게 붙어 있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표정을 지을 때 당겨지니까 함몰이 되고 느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만 나타나다가 중년이 되면서 표정을 짓지 않아도 이런 함몰과 돌출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오늘 노화의 첫 사인, 얼굴살의 함몰, 특히 눈 밑의 함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눈밑 꺼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 꺼짐이 왜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잘못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해결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의 지방은 그리고 눈의 지방은 눈의 노화에 굉장히 큰 요소인데요. 눈은 노화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 중 상당 부분이 지방이 중력에 의해서 처져서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눈 아래로 평평하던 지방들이 불룩해지고 상대적으로 눈밑 고랑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광대 부분의 패드가 아래로 처지면서 또 앞광대 부분도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밑 고랑부터 앞광대가 이렇게 꺼진 좀 전형적인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옆에서 보았을 때 눈 밑에 안화 지방은 안구를 받쳐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이 늘어지지 않게 경막이라고 하는 단단한 막이 칸막이를 쳐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지방이 아래로 밀리면서 지방을 잡아주던 경막이 느슨해지고 이것이 눈밑을 볼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볼록한 아랫부분은 꺼져 보이게 됩니다. 눈 아래가 볼록해지고 반대로 볼록한 아래쪽은 이렇게 꺼져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록한 아래로 꺼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입니다. 즉, 눈 밑이 볼록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부분에 볼륨을 채워넣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연스럽다는 건데요. 눈 밑이 꺼진 상태는 사실 지방의 볼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꺼진 부분에다가 필러나 지방을 단순히 채워넣으면 얼굴의 볼륨이 커지고 눈밑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아니면 웃을 때 인상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은 괜찮지만 눈밑과 앞광대 부분이 심한 꺼짐이 있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양을 억지로 주입하면 뭔가 어색하게 채워넣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눈 밑에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주입을 깊은 층에 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많아질 경우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이식한 지방이나 주입한 필러가 보이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요, 우리 이 이식이 원하는 위치에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눈 밑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그 아래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데 이 눈밑 고랑이 생기는 이유는 이 부분에 피부와 뼈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눈물 고랑 인대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대가 붙잡고 있는 공간은 공간이 좁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곳에 이식한 지방이나 필러가 이곳에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이동이 되면서 오히려 의도치 않은 위치에 남게 되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얼굴의 볼륨을 키우는 시술은 채워 넣은 것이 무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 피부를 더 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로 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눈 밑 꺼짐의 진짜 원인은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지방이 없어져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방 부족이 원인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서 지방이 돌출되어서 상대적으로 눈 밑 고랑이 꺼져 보이는 거고, 그리고 눈 밑을 받쳐주는 앞광대 조직이 처지면서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겁니다. 눈 밑이 불록 나오면서 그 아래, 즉 눈 밑 고랑이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거고, 우리가 즉 돌출과 꺼짐이 같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흔히 말하는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그림자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앞광대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눈 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인상이 처져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앞광대가 내려오면 눈물고랑은 당연히 심해지고요. 앞광대 부분 꺼져 보이고요. 그리고 인디언 주름이라든지 팔자 주름이라든지 다양한 주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눈 밑 꺼짐은 단독 문제가 아니라 얼굴 전반적인 노화 현상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눈밑 보면 요렇게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점토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눈 밑에 있는 살이 이렇게 댐처럼 눈 주변을 감싸고 있죠. 이거를 눈밑 애교살이라고 그래요. 눈밑 애교살은 근육이에요. 눈을 감는 근육이 이렇게 도톰하게 있는 거죠. 보통 여기다가 그 애교살 주사를 놓는다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당연히 애교살이 이렇게 도톰하게 나온다는 건 그 밑에 이렇게 섀도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보다 우리 함몰이나 돌출은 주변보다 튀어나왔냐, 주변보다 들어갔냐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눈밑 애교가 돌출이 되면 그 밑에는 이렇게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요 예쁜 젊은 모델을 봐도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고, 그 밑에 지금 요 부분은 살짝 들어갔죠. 많이 아니고 살짝.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요. 다시. 이게 갑자기 많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볼록하고 요 아래쪽은 살짝 오목하고 그 위쪽은 볼록하죠. 그래서 요 돌출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죠. 이렇게 눈밑 애교살이 살짝 돌출되어 있고 앞광대살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돌출된 부분의 위쪽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또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그림자는 돌출된 부분의 아래쪽 부분에 생기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돌출된 부분의 위쪽에 이렇게 넓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밑 애교 있고 그 밑에 살짝 꺼져 있고 그 아래쪽에 넓게 돌출된 부분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눈밑이 꺼졌다고 그러는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보세요. 요 아래쪽 눈 밑에가 요건 조금 과장이 돼 있는데요. 눈 밑에가 이렇게 볼록하죠. 그러니까 요 애교살 밑에가 볼록하니까 애교살 밑에가 지방으로 차 있으니까 애교살의 밑에 섀도우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애교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눈 밑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 애교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애교살 아래쪽에 있는 섀도우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지방이 그 아래쪽보다 더 볼록하니까 지방 요 부분이 아까처럼 넓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좁은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그 아래쪽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림자가. 이 부분을 되게 눈밑이 꺼졌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눈이 크고 예쁜 사람들한테 많아요. 근데
이걸 외국에선 아이백, 눈 밑에 이렇게 백이 있다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다크서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지방이 볼록해서 볼록한 거의 섀도우가 너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이상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그냥 뭘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학의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밑이 꺼졌을 때 그냥 그 꺼진 부분에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불룩해진 지방은 펴주고 그리고 처진 지방은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성형외과에서 거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 수술이 눈밑 꺼짐과 그리고 눈밑 고랑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즉 눈 아래 안화 지방들을 꺼진 쪽으로 이렇게 펴주면서 볼록한 부분은 줄이고 꺼진 부분은 채워주는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외부에 이제 절개가 없다고 하는데, 흉이 없다고 하는데, 외부에 절개는 없지만 이 결막, 눈 안쪽을 절개를 진행해서 여기까지 박리를 해서 눈물 고랑 인대를 절개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눈밑 지방을 이쪽으로 재배치하는 수술인데요. 여기 있던 지방을 요 꺼진 부위로 재배치를 진행함으로써 튀어나온 지방은 눌러주고 그리고 이 꺼진 부분에 볼륨은 채워주는, 즉 불룩함과 꺼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눈밑 고랑뿐만 아니라 이제 앞광대 처짐까지 같이 잡아줘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사실 앞광대의 지방 패드의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중안면 거상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관자를 절개해서 하는 중안면 거상술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관자 부분에 한 2.5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하고요. 우리 내시경을 통해 박리를 합니다. 이제 앞광대 패드 부분을 여기까지 이제 관자의 절개를 통해 박리가 가능을 하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혈관과 신경을 피해서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박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광대 수술 같은 이력이 있으시면은 추가로 입안 절개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광대의 관자 부분의 절개만으로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박리를 하고 이제 엔도타인을 이용해서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광대 패드를 위로 올려주고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즉 처진 구조물을 제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이제 관자 쪽에는 측두근막이라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을 해서 단순히 당겨놓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늘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중안면부 엔도타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이마거상에서 사용하는 엔도타인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중안면 거상용으로 이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엔도타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다 가수분해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물질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엔도타인은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얼굴의 유착으로 효과는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중안면부 거상술을 하면 단순히 눈밑 꺼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팔자주름도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또 절개 부위는 머리카락 속에 숨겨져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눈밑 꺼짐은 단순히 꺼진 부분만 채운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의 돌출, 그리고 처짐, 그리고 골격, 그리고 인대 구조까지 고려해야 진짜 해결이 됩니다. 잘못된 방법은 결과가 단기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처짐을 가속화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눈 밑에 꺼진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꺼짐의 원인이 되는 눈 밑 지방을 펴주고 그리고
앞광대의 지방 패드를 리프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여기는 꺼지고 여기는 볼록해졌죠. 네. 또 여기는 꺼지고 여기는 볼록해졌어요. 우리 얼굴이 이렇게 섹션, 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디마다 그 마디의 위쪽 부분이 아래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마디의 위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꺼지고 마디의 아래쪽 부분은 불룩해지는 현상이 있고 결국은 나이 들어서 어디가 꺼졌다. 여기가 꺼졌다. 그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살이 여기로 내려간 거고 여기 있는 살이 여기로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라인은 단단한 인대이기 때문에 그걸 건널 수는 없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그걸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쪽에 가서 살들이 그 위쪽에 가서 이 살들이 위에서 내려온 살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마리오네트도 깊어지는 거죠. 되게 그 눈밑이 꺼졌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까운 지방, 눈밑 지방이 아니라 먼 눈밑이 꺼지는 게 이제 아까 다크서클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 젊었을 때도 생기는 일이고 나이가 드셔서도 중년 이후에도 생기는 일인데 이렇게 하안검이나 눈밑 지방 제거 이런 걸 했을 때 아까는 여기가 꺼졌었죠. 근데 지금 여기 눈 밑이 꺼지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해결하기가 훨씬 더 좀 까다롭죠. 예, 이런 거는 대개는 이제 하안검 성형이나 눈밑 지방 제거 같은 것을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눈밑 지방 제거라고 안 하고 재배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재배치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눈밑이 꺼지는 현상, 진짜 눈밑이. 그러니까 아까는 먼 눈밑, 그러니까 앞광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이 꺼지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눈 바로 밑이 꺼지는 일이 가끔 있죠. 네, 또 이 눈 밑에는요. 이 눈밑 지방이 이렇게 세 섹션이 있어요. 삼형제가 있어요. 이게 안쪽 지방, 중간 지방, 바깥쪽 지방. 이렇게 세 섹션이 있는데 되게 눈에 띄는 게 중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하안검 성형이나 눈밑 지방 제거 같은 수술을 했을 때 요 가운데 것만 많이 줄여. 그리고 양쪽 거는 잘 손을 안 댔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으로 볼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분 보면은 가운데가 약간 꺼지고 주변 요 앞하고 뒤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눈은요. 이 눈 주변의 조직들은 눈을 감싸고 있는 동심원상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눈 앞쪽이 이렇게 그냥 요즘 평면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가운데가 조금 나온 예전에 브라운관 TV처럼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오고 주변이 약간 들어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게 정상적인 눈 주변의 구조인데요. 지금 가운데 지방을 줄여놓으니까 양쪽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이렇게 본래의 자연스러운 라운드를 잃어버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바깥쪽 안쪽에 있는 지방을 잘 펴주고 요 부분은 지방 주입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수술이 되겠어요. 또 눈물꼬랑을 넣는다는 이렇게 좀 전에서도 보셨지만 꺼졌다 튀어나왔다는 그 주변보다 들어갔냐 나왔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꼬랑에 필러나 지방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꺼져 보여요. 이게 너무 많이 사실 지금 이분이 어색한 거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건데 이게 많이 들어가서 여기가 꺼져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와셔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잘못할 가능성이 많냐면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더 집어넣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줄여야죠. 그게 녹일 수 있는 필러라면 녹여서 또 그게 지방이나 녹이지 못하는 필러라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여기를 녹이는 게 중요하지 여기다가 이게 꺼졌다고 해서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밑이 꺼졌다라는 게 단순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아까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소개해 준 먼 눈 밑에 아이백, 다크서클에 의한 꺼짐이 본래 이제 가장 많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겪는 모양이지만 이게 좀 잘못된 시술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꺼졌잖아.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넣으니까 이제 그 옆이 꺼져. 여기 넣으니까 그 옆이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러나 지방 주입을 한 부분 옆이 꺼지니까 그 옆에다 또 넣어. 여기 넣으니까 또 그 옆이 꺼져서 옆을 또 넣어. 자꾸 이렇게 넣다 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져 버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아니면은 이 주름 같은 걸 없앤다고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렇게 평행한 주름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왜곡된 주름이 생겨서 이거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아주 그 시니어들만 아실 것 같은데 모여라 꿈동산이라는 옛날에 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네, 처음 들어. 아니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이 이렇게 가면 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징이 얼굴이 커. 그렇잖아요. 탈을 쓰고 있으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어. 그러니까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은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모여라 꿈동산 됐다고. 그래서 그 모여라 꿈동산이라는 그 용어가 그냥 그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야, 그 모여라 꿈동산 됐다 막 그런 농담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걸 컨투어링 화장이라고 하죠. 컨투어링 화장은 이렇게 거짓말로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그림자를 만들어요. 하이라이팅과 쉐도잉으로 얼굴이 더 작게 보이고 코도 오똑하게 만드는 거죠. 이 오똑한 주변에 이렇게 섀도우를 만들고 제일 높은 부분엔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밝게 칠하죠. 이게 컨투어링 화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줘야 되는 데는 지방이나 필러를 넣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쉐도잉을 해야 되는데 쉐도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튀어나오면 안 되는 데거든요. 튀어나오면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쉐도잉을 해야 되는 데다가 지방이나 필러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굴이 커져 보이고 표정이 없어져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이번 그 오늘 시간의 주제가 눈밑이 꺼졌어요인데 제가 이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필러나 지방 주입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마나 앞광대나 턱 끝에 하면 기가 막힌 효과가 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쉐도잉을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색하게 되는 원인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성형수술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성장기에 받는 수술은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 중3 정도부터는 쌍꺼풀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그때부터 받는 쌍꺼풀 수술은 나중에 결과가
문제가 생길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없던 쌍꺼풀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마에 좀 어렸을 때부터 주름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 하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고3 정도부터 수술을 일단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의 골격이 다 자란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한 10년 전쯤이 성형수술이 더 낮았어요, 사실은. 지금보다. 지금 약간 오히려 성형수술 연령대로 치면은 좀 보수화됐어요. 쌍꺼풀 같은 거는, 어렸을 때 했을 때 부작용 딱 한 가지 있어요.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쌍꺼풀을 하고 나서 쌍꺼풀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정말, 어려운 부작용. 쌍꺼풀이 자꾸 풀려. 하고 나면 자꾸 풀려. 예. 그게 어느 연령층에 오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한 20대 한 후반만 돼도요, 쌍꺼풀 잘 안 풀려요. 그때 한 쌍꺼풀 잘 안 풀려요. 예. 근데 20대 초 보통 우리 고3 때 많이 하잖아요. 고3 수험생들 뭐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잘 풀리는 편이에요. 예. 근데 어려서 중학생이나 할 때, 중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거 말고 다른 부작용은 크게는 없습니다. 이 쌍꺼풀에 대해서는. 코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코는 골막 박리를 하거든요. 근데 골막이 뼈의 성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콧대에 골막을 박리해서 거기에다가, 보형물을 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실 이 사람은 더 자랄 수 있는 콧대가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끝난 다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난 1년간 자란 게 키가 큰 게 한 1cm를 넘지 않았다. 1cm를 넘지 않았다. 작년에 그 신차 검사했던 거랑 이번에 신차 검사하는 거랑 1cm 차이가 안 났다. 그러면 대체로 성장이 끝난 거라고 보고 그때는 이 콧대에다 보형물을 넣는 보형물을 해도 되는 거고, 그게 대략은 이제 우리 김학영 원장님 말씀하던 고3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눈밑이 꺼져 보여서 고민인데 주변에서 필러를 맞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필러를 맞으면 효과가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비교적 젊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기 눈밑이 꺼져 보인다는 게 여기가 꺼져 보인다는 건데, 조금 그냥 살짝의 꺼짐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좀 볼륨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하는 필러는 아마 효과가 괜찮으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필러의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좋으실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중년이 넘어가서 이 눈밑 꺼짐이 이 앞광대에 이렇게 처지면서 생기는 그런 꺼짐이라고 한다면은, 그 꺼짐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필러를 무작정 많이 집어넣으면 사실 그게 어색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얼굴의 상태에 따라서 필러 맞으면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한테서는 좀 피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눈밑이 꺼져 보이는, 앞광대가 꺼져 보이는 거 필러 괜찮아요. 앞광대가 꺼져 보이는 거. 근데 가까운 눈밑이 꺼져 보이는 거 필러 잘못 맞으면은 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눈밑은 피부 밑에 골격이 없기 때문에 표정에 따라서 그게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필러를 맞으면 효과 좋죠. 그 부분이 올라가는. 근데 그 필러의 효과가 이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투어링 화장을 할 때
쉐딩을 써야 되는 데다가 필러를 한다. 이거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필러이든 뭐 지방 주입이든 자, 아주 스페셜리스트 전문 선생님한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필러 넣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시술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만 보면.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미용실이나 또 왜 안방에서 시술을 하고 이런 게 있고요. 심지어는 저기 예전에 광림교회 앞에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닌 분이 거기다가 클리닉을 내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림교회 앞에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아까처럼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어디다가 넣어야 되고 어디다는 넣으면 안 되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죠. 뭐 그런 분들도 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필러가 필러 맞으면 당연히 도톰해지고 당연히 함몰이 개선되겠죠. 근데 그 함몰이 개선되면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어색하냐는 그게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지방 재배치를 하고 사시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부작용이 흔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방 재배치하고 사시가 될 수 있다는 그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도 다 있는 내용이고 저도 공부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처음 보긴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뭐 처음 보긴 했고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서는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이에요. 제가 한 20년 넘게 진료했는데요. 그런 걸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런 일이 주변에서 또 재배치하다가 그게 이제 동안근이죠. 그러니까 눈에 눈 알을 움직이는 근육이죠. 그거를 다친 건데, 네, 교과서에는 있고요. 교과서는 있는데, 그게 상당히 깊은 층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치는 경험을 하는 의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우 드문 일인데, 일설에 의하면 그걸 레이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제 축선상에서 거리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거리의 조절이. 그러니까 레이저를 딱 쏘면 그냥 쫙 끝까지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레이저를 해서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레이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흔한 일 절대로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술이고 오히려 거기서 생기는 정말 흉측한 부작용은 그 출혈에 의해서 안구 후방 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안구 후방 출혈. 그게 사실 더 흉측한 거고 가끔 가다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 그 안구 후방 출혈 그거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안구 그 지방의 뒤쪽 부분에서 출혈이 돼서 안구를 압박하는 그런 부작용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만 진짜 이 사시가 됐다 이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네. 눈 밑 지방 재배치 후에 불룩한 것은 좋아졌는데 다크서클이 더 심해진 느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아마 아까 이제 원장님이 설명해줬던 이제 조금 지방 제거를 과하게 했을 때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요 눈 바로 아래가 이제 불룩해서 이 아래쪽 여기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피거나 제거를 해서 이제 요 불룩한 걸 없애는 수술이 우리 지방 재배치 수술인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이게 불룩한 거 없어지는 것보다 이제 더 깊이 꺼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불룩하진 않는데 다크서클이 남아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죠. 흔히 있는 일이에요. 아까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불룩한 거 밑에 다크서클이 왜 생겨요? 불룩한 거의 아래쪽 면에 볼록하면
그 볼록한 거의 윗면에는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그 아래쪽에는 섀도우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원래는 그 부분이 볼록하던 부분하고 볼록하던 거의 윗면하고 아랫면에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같이 있던 건데 볼록한 거 없애버렸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오목하게 되고 그림자가 더 넓어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까다로운 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눈밑이 튀어나온 부분은 없고 약간의 꺼짐만 있을 시에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해도 되나요? 필러랑 지방 이식 사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좋은 시술인데 저희가 약간 과하게 했을 때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과하게 했을 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심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눈밑이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 약간의 꺼짐만 있다면 눈에 아주 가까운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러나 지방 이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여기 방송 오기 전에 한 분이 드레싱 와서 눈 밑에 거기 약간 꺼진 부분이 있다고 여기가 그 지방하고 눈밑 고랑인데 그러니까 앞쪽 고랑이 아니라 약간 뒤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따님이 의사 선생님인데 네, 그 어머님이 이제 치료 오셔가지고 여기가 꺼진 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부분만 딱 꺼졌더라고요, 다. 예, 그쪽이 약간 그 마비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경우에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좋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지방보다 필러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다 좋은데 컨트롤이 잘 안 돼. 컨트롤이 정교하지가 않아. 그래서 필러가 좀 그 부분이 이제 한 1 곱하기 2cm 이내의 좁은 부분이고 그래서 컨트롤이 필러가 더 좋기 때문에 필러를 말씀드렸습니다. 단 그 경우에도요. 얕은 층에 넣으면 안 되고요. 그 깊은 층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올려줘야죠. 얕은 층에 넣으면은 조직을 딱딱하게 만드니까 표정을 지을 때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몽우리처럼 마치 모기 물린 것처럼 이마에 모기 물리면 이게 표정을 지을 때 그 부분만 주름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모기 물린 게 딱 표시가 나는 것처럼 ят은 층에 이게 필러나 지방 주입도 얕은 층에 넣으면은 잔주름들이 표정 주름이 안 생기죠.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게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깊은 층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깊은 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 테리님께서 필러 맞는 곳에 지방을 대신 넣어도 된다는데 입술에도 지방을 넣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방금 하신 얘기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필러랑 지방이랑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볼륨을 줄 수 있는 볼륨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은 지방도 괜찮습니다. 필러랑.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제 미세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입술이라든지 그리고 눈밑 애교라든지 이런 거는 뭐 지방보다는 필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내가 저번에 그 학회에서 네. 외국 선생님이 발표하는데 입술에다 지방 넣더라고요. 네. 넣는데 사실 넣는 데 있죠. 그렇게 네. 진짜 컨트롤이 그렇게 그 필러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입술에 넣을 때는 필러가 더 녹는 필러, 그렇죠. 예, 녹지 않은 필러 말고 녹는 필러. 그리고 입술 같은 거는 또 취향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필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눈밑 꺼짐으로 고민인데 수술은 무서워서 필러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필러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거기서 너무 무리하게 필러로는 하지 말자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눈밑 꺼짐이 눈 밑에 있는 가까운 층의 지방이 볼록해서 생긴 꺼짐이라면 그건 필러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눈 밑에가 볼록한 게 눈밑 볼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꺼져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광대가 꺼져 있다 그러면은 필러로 괜찮아요. 그런데 눈 밑에가 불룩해서 앞광대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인다. 상대적으로 꺼져 보인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필러로 하는 것은 좀 얼굴이 아까 모혈압 꿈동산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모혈압 꿈동산은 성형수술에서 생긴 게 아니라 대개는 뭘 집어넣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얼굴에 지방을 넣으면서 애교살도 지방 이식으로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애교살을 지방 이식으로 만드는 병원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정말? 네, 있죠. 네, 있을걸요? 정말?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 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교살은 필러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컨트롤이 조금 지방 이식으로는 힘들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유로 저는 뭐 지방 이식보다 필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교살은 그게 필러를 넣으면은 필러를 받아줘야 돼요. 조직에서. 그러니까 딱딱한 흉터에다가 필러를 넣잖아요. 필러 안 들어가요. 그 안쪽에 이렇게 그 조직의 그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의 밀도가 느슨한 데 필러가 들어가고 그 딱딱한 조직이 딱딱한 부분에는 필러가 안 들어간다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함몰된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딱 넣는다고요. 근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오히려 주사 놨던 게 그 주변으로 퍼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애교살도 비교적 근육이기 때문에 비교적 타이트한 데예요. 그래서 사실 지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눈 밑에 필러를 맞았는데 눈 밑 꺼짐은 좋아졌었는데 팔자에 맞은 필러를 녹이면서 눈 밑 필러가 같이 녹는 바람에 눈 밑이 다시 꺼져 보인다. 꺼지고 나니 눈 밑이 꺼진 게 아니라 눈 밑 지방 때문에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필러보다는 재배치가 나을까요? 뭐 직접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이제 딴 데 녹이려고 했는데 이제 어차피 필러를 녹이는 주사가 정말 필러를 보고 녹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거를 녹인다라는 생각으로 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 근데 이전에 눈 밑에 필러를 녹이기 전에 녹여지기 전에 모양이 뭐 괜찮았다고 하시면은 뭐 필러를 다시 보충해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의사 진단 하에 뭐 진짜 지방이 볼록하거나 아니면 눈 아래 다른 좀 고칠 것들이 있으면은 수술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눈밑 지방 때문에 울퉁불퉁해 보일 가능성은 사실 없죠. 눈밑 지방은 그냥 볼록하거나 아니면 꺼지죠. 근데 눈밑 지방에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눈밑 지방, 그러니까 뭐 지방 주입한 거 말고 그냥 본연의 그 지방이 울퉁불퉁하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다른 문제일 가능성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DHD2님께서 눈밑이 꺼져서 그늘져 보이는데 지방 주입으로 개선이 될까요? 뭐 지방 주입과 뭐 여기가 꺼져서 그늘져 보이시는 건데요. 지방 주입과 필러는 그냥 가장 1차의 이제 치료이고요. 뭐 그 정도가 심해서 뭔가 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의사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눈 밑에 꺼져 보이는 거 오늘 제 주제로 했고 또 요 앞에 우리 김용 선생님이 또 이거 많이 하는 선생님이에요. 피부과 선생님.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눈 밑이 자기의 기대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예쁜 모델 있잖아요. 모델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거 뭘 하냐면 이 눈 밑에다가 화장 잘하시죠. 화장 잘하면 반은 뭐 멀쩡해 보여. 근데 이게
얼굴에서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중안면 거상, 지방 주입, 필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하더라도 이 눈밑을 해결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3주 정도 지났는데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밑이 딱딱했던 게 나아질수록 울퉁불퉁한 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선 더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괜찮아질까요? 뭐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주째고 눈밑 지방 재배치가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남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붓기 빠지고 흉이 말랑말랑해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지방을 재배치해서 고정을 하거나 또 이동시킨 지방들은 주변보다는 좀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부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다가 3주 되면은 이제 붓기가 쪽 빠지니까 그게 눈에 띌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이동 배치되어 있던 그 피부 아래쪽의 구조들이 좀 비교적 자리를 잡으면서 주변하고의 구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거 빨리 재수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눈밑 지방 재배치에서 그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셨다. 이거는 사실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조금 기다려서 경과를 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앞광대 쪽 지방 이식을 같이 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아마 눈 아래 수술, 지방 재배치라든지 하안검 수술할 때 이제 앞광대 지방 이식을 같이 권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눈 아래랑 이제 앞광대 쪽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얼굴인데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보통 이렇게 앞광대 부분이 이렇게 처져서 여기가 꺼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땡기는 이제 중안면을 거상하면서 수술하면은 더 좋겠지만 아마 그거는 비교적 좀 접근하기 그거까지는 하기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금 볼륨을 주는 앞광대 쪽 지방 이식을 같이 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앞광대의 함몰 그리고 눈밑 가까운 눈 밑에 돌출 먼 눈 밑에 함몰이 가장 흔한 눈밑 꺼짐의 원인이잖아요. 그걸 한 가지만으로 해결해. 한 가지만. 앞광대를 채워서 해결해. 그래서 위랑 밸런스를 맞춰. 그거랑 또 위에 있는 불룩한 지방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춰 밑이랑. 둘 다 사실 너무 과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불룩한 부분은 약간 줄여주고 오목한 부분은 그러니까 앞광대 부분은 좀 채워서 그 위쪽은 더 과한 부분은 좀 줄여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아래 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눈밑과 먼 눈밑의 경계를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대부분의 지방 재배치 또 대부분의 하안검 성형을 할 때 많이 시행하는 원인이죠. 그거는 한 가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출만 개선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지방이 너무 볼록해서 그거를 재배치를 했더니 다크서클이 더 심해졌다. 바로 그런 경우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눈밑 꺼짐이 있어서 눈밑에 필러를 2년 전에 했는데 웃을 때마다 튀어 보이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녹이면 이전보다 안 좋게 보이려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녹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고요. 필러가 지금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녹이시면 되고 녹였을 때 이제 모양을 보고 뭐 다른 조금 자연스러운 지방을 좀 넣던지 아니면 필러를 다시 넣던지 아니면은 조금 처짐 때문에 그런 거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보시던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녹는 필러이셨으면 뭐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내비둬도 되죠 뭐. 근데 만약에 그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필러 녹이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특히 녹일 수 있는 필러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는요. 주사를 놓으면 바로 녹아요. 그리고 멍이 조금 들죠. 조금. 근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녹이시는 거. 그러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 없죠. 다만 이제 이전보다 조금 우리 나이를 더 드셨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관심도 많았고 또 더 이전 시간이 우리 김영 선생님 시간이어서 네, 비슷한 연장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